그야말로 김종관 PD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제작에 대한 문제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일단은 좀 깊이 있게 진단을 하고 모두가 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찾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예술계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경쟁 사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약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계약이 되고 또 그런 조건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돼야만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한류가 잘 좀 발전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잘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재 그 방송 제작 환경에서 갑을 관계는 방송사, 외주 제작사 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외주 제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주 제작만의 고유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제작 관행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간혹 가다가 외주 제작의 문제점이 이게 도저히 너무 심각해서 이 상태로는 유지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거꾸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외주 제작을 아예 없애으면 좋겠다. 과거에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을 할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금 외주 제작을 하면서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주 제작 정책을 포기할 거냐?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권리 분배와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저희가 제작사에서부터 기획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방송사에서 기획을 하고 외주제작사에서 제작 대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작사에서 기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외주제작사에 기획을 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획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방송사에서 제작사로부터 지급하는 제작비는 전 제작비의 약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제작비는 제작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 출자 개념으로 봐도 방송사가 50%의 제작비를 대고 제작사가 50%의 제작비를 줬다고 치면은 그 개념에 맞춰서 권리 부분이나 수익 부분이 동등하게 모두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 부분만큼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협찬고지 제도의 현행 유지 필요성과 이제 간접 광고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찬고지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찬고지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가 제작사가 방송사로부터 그 모든 제작비를 받지 못할 상황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제작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사로부터 받는 제작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협찬고지를 통해서 메꿔서 제작비를 충당하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방송사에서 이 협찬고지에 대해서도 수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 협찬고지에 있는 모든 협찬고지에서 경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을 다 간접 광고로 돌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간접 광고의 주체도 아닌 외주제작사는 제작비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외주제작사는 더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린 건 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 협찬고지 제도는 지금 아직 외주 제작사들이 자생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간접 광고 부분인데요. 사실 간접 광고라는 부분은 저희가 제작사가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아까 저희가 방송 3사와 드라마 제작사협회가 단체협이 아니라 MOU를 통해서 그 간접 광고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한 그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간접 광고라는 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제작 마련뿐만 아니라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분명히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광고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드라마 제작하다 보면 간접 광고를 광고로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 사실 이렇기 때문에 외주제작사 프로듀서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간접 광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협찬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광고를 활용할 수 있고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를 해줄 수가 있는데 간접 광고는 너무 제약이 많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지켜야겠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는 광고는 간접 광고 말 그대로 광고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로서 인정을 주고 이 광고가 한국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정말 큰 그림 안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1991년도서부터 외주제작 제도가 시행됐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외주제작 제 목표는 다 사라지고 모두가 가불관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싶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의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주제작 제도가 왜 강제로 성경되냐? 그럼 그 목표는 달성됐느냐? 외주제작 제도는 방송사가 그 당시에 소수 SBS 생기기 전에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작의 다양성을 통해서 콘텐츠의 다양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근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외주제도를 보는 때 중요한 증거 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외주 제작 비율이 법정 비율을 훨씬 넘었어. 3,402. 외주 제작 비율 고시 자체가 거의 무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주 제작사들이 방송사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작가 계약이고 두 번째가 연기자 계약입니다. 방송사에서 적절히 계약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제작사는 베팅하는 겁니다. 배우도 마찬가지죠. 방송사에서 제작사에다가 일정 하도급을 준다면 방송사에 할 수 없는 역할을 맡기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방송사에서 산정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을 방송사에 거꾸로 청구하는 겁니다. 제작비 상승의 원인이 가장 큰데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제도를 개선하는 건지 말하자면 외주제작 제도로 인해서 콘텐츠 다양화 또는 콘텐츠의 질적 상승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외주 제작의 문제점이나 외주 제작의 관행에서 제도가 토론이 되고 발현될 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철저하게 드라마 위주로 이제 제도나 어떤 입법이나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011년에 그 방송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외주 제작 인정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데 드라마와 비드라마를 좀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그 지지를 보내고 또 이런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그 창작자인 프리랜서 PD이지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일체 저작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방송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그 자기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원고료가 제방이 돼도 뭐 무슨 이유가 있든 그 고정적으로 저작료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한 연출자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 이제 관심 받게 대상이 상황입니다. 외주 PD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